72세 이명숙 씨는 발냄새 때문에 병원에 갔습니다. 그런데 의사가 한 말이 충격적이었죠. 어머님, 갑상선에 큰 문제가 있으십니다. 발냄새로 병원에 갔는데 갑상선 이상 진단이라니? 6개월 전부터 발에서 매운 식초 같은 신 냄새가 났다고 합니다. 양말도 자주 갈아 신고 발도 더 깨끗이 씻었는데 냄새는 점점 더 심해졌죠. 손주가 말했어요. 할머니, 발냄새가 너무 이상해요. 병원 한번 가보세요. 의사 선생님이 발을 보더니 바로 갑상선 검사를 권했고 결과는 갑상선 기능 항진증이었습니다. 발냄새가 호르몬 이상의 첫 신호였던 겁니다. 저는 30년 동안 집안 살림을 꾸려온 황인주입니다. 이명숙 씨는 제 친구예요. 저도 비슷한 경험을 했기에 오늘 이 이야기를 꼭 전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당장 양말을 벗어보세요. 매운 식초 냄새, 계란 썩은 냄새, 화학약품 냄새, 발효된 듯한 시큼한 냄새, 쓴맛이 나는 냄새. 이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절대 그냥 넘기시면 안 됩니다. 발냄새는 위생 문제가 아닙니다. 갑상선 이상, 위장 질환, 호르몬 변화, 장 건강 문제, 만성 피로의 적신호입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릴 5가지 위험 신호를 확인하시고 해당되시면 바로 병원에 가보세요. 이명숙 씨처럼 조기 발견하면 충분히 관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발냄새쯤이야, 나이 들면 다 그래라고 생각하시는 가족들에게 꼭 공유해 주세요. 항진증과 매운 식초 냄새. 자, 그럼 첫 번째 위험 신호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발에서 매운 식초 같은 신 냄새가 난다면 갑상선을 의심해 봐야 합니다. 갑상선이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목 앞쪽에 있는 작은 기관인데요. 이름은 외울 필요 없고요. 쉽게 말하면 우리 몸의 엔진 속도를 조절하는 곳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차에 엑셀이 있듯이 우리 몸도 신진대사 속도를 조절하는 장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갑상선에서 호르몬이 너무 많이 나오면 어떻게 될까요? 엔진이 과열되듯이 몸 전체가 빠르게 돌아갑니다. 심장은 두근두근 빨리 뛰고 땀은 평소보다 훨씬 많이 나죠. 특히 발에서 땀이 엄청나게 나는데 이 땀이 공기와 만나면서 매운 식초 같은 신 냄새를 만들어냅니다. 제 친구 이명숙 씨가 바로 이런 경우였어요. 처음엔 단순히 발냄새만 심해졌다고 생각했대요. 그런데 자세히 돌이켜보니 다른 신호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밤에 자다가 자주 깼고요. 심장이 두근거려서 가슴에 손을 얹고 있어야 했대요. 몸무게도 평소보다 5kg이나 빠졌는데 밥은 오히려 더 많이 먹었다고 해요. 손도 미세하게 떨렸고요. 이런 증상들이 다 갑상선 호르몬이 과다하게 분비되면서 나타난 신호였던 겁니다. 여러분, 지금 확인해 보세요. 최근에 이유 없이 체중이 줄어들진 않으셨나요? 잠을 자도 피곤하고 심장이 자주 두근거리진 않으셨나요? 손을 쭉 뻗었을 때 미세하게 떨리진 않나요? 그리고 발에서 매운 식초 냄새가 난다면 이건 갑상선이 보내는 적신호입니다. 혼자 끙끙 앓지 마시고 내과에 가서 갑상선 검사 한번 받아보세요. 피 한번 뽑으면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명숙 씨는 지금 약으로 잘 조절하면서 건강하게 지내고 계세요. 조기 발견이 정말 중요합니다. 발냄새 하나가 큰 병을 막을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하세요. 자, 그럼 두 번째 위험 신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두 번째 위험 신호는 계란 썩은 냄새입니다. 발에서 계란 썩은 듯한 냄새가 난다면 위장을 의심해 봐야 합니다. 이게 대체 무슨 연결고리냐고요? 제가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우리 장 속에는 좋은 균과 나쁜 균이 함께 살고 있습니다. 건강할 때는 좋은 균이 더 많아서 균형이 잘 맞는데요. 소화가 잘 안 되거나 위장에 문제가 생기면 나쁜 균이 급격히 늘어나요. 이 나쁜 균들이 음식을 분해하면서 특별한 가스를 만들어내는데 이름은 황화수소라고 합니다. 이름은 외울 필요 없고요. 쉽게 말하면 계란 썩은 냄새를 내는 가스예요. 이 가스가 장에서 만들어져서 혈액을 타고 온몸을 돌다가
땀구멍을 통해 나오는 겁니다. 특히 발은 하루 종일 양말과 신발에 갇혀 있잖아요. 땀도 많이 나고 통풍도 안 되니까 냄새가 더 심하게 느껴지는 거죠. 68세 김철수 할아버지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김할아버지는 발 냉새 때문이 아니라 속이 안 좋아서 병원에 가셨어요. 항상 더부룩하고 트림도 자주 나오고 가스도 차고 그러셨대요. 그런데 병원에서 검사를 받으니 위장 내 세균 과증식이라는 진단을 받으셨어요. 쉽게 말하면 위장에 나쁜 균이 너무 많다는 거죠. 의사 선생님이 물으셨대요. 발냄새도 평소랑 다르지 않으세요? 김할아버지가 깜짝 놀라셨대요. 어떻게 아셨어요? 요즘 발에서 이상한 냄새가 나서 양말을 하루에 2번씩 갈아 신었는데 의사 선생님이 설명해 주시더래요. 위장 문제가 있으면 발냄새도 함께 변한다고요. 특히 계란 썩은 냄새가 난다면 위장 건강을 체크해 봐야 한다고요. 여러분, 지금 확인해 보세요. 속이 자주 더부룩하지 않으세요? 식사 후에 배가 빵빵하게 불러오진 않나요? 트림이나 방귀가 평소보다 많이 나오진 않나요? 변비와 설사가 번갈아 나타나진 않나요? 그리고 발에서 계란 썩은 냄새가 난다면 이건 위장이 보내는 경고 신호입니다. 위장 건강은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가 먹는 음식이 제대로 소화되지 않으면 영양분도 제대로 흡수할 수 없거든요. 김철수 할아버지는 유산균을 꾸준히 드시고 소화에 부담되는 음식을 피하시면서 많이 좋아지셨대요. 발냄새도 함께 사라졌고요. 혼자 끙끙 앓지 마시고 소화기내과에 가서 검사 한번 받아보세요. 위내시경까지 안 해도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간단한 검사로도 충분히 확인할 수 있어요. 자, 그럼 세 번째 위험 신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세 번째 위험 신호는 화학약품 냄새입니다. 특히 50대 이상 여성분들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발에서 화학약품 같은 냄새가 난다면 폐경기 호르몬 변화를 의심해 봐야 합니다. 폐경기라는 말 다들 아시죠? 여성이 나이 들면서 생리가 멈추는 시기를 말하는데요. 이때 우리 몸에서는 엄청난 변화가 일어납니다.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우리 몸에는 에스트로겐이라는 호르몬이 있습니다. 이름은 외울 필요 없고요. 여성 호르몬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젊을 때는 이 호르몬이 충분히 나와서 몸의 균형을 잘 맞춰주는데요. 폐경기가 되면 이 호르몬이 확 줄어듭니다. 마치 집에서 온도 조절 장치가 고장난 것처럼 몸의 체온 조절이 엉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얼굴이 화끈거리고 밤에 식은땀을 흘리게 되죠. 특히 땀샘의 기능이 변하면서 땀의 성분도 달라집니다. 이 변한 땀이 공기와 만나면 화학약품 같은 독특한 냄새가 나는 거예요. 제 경로당 친구 박영희 씨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박 씨는 55세에 폐경을 겪으셨는데요. 처음엔 그냥 나이 드는 거라고 생각하셨대요. 그런데 밤마다 식은땀을 흘리면서 잠을 설치고 낮에는 얼굴이 화끈거리고 이유 없이 짜증이 나더래요. 그러던 어느 날 손주가 이렇게 말했대요. 할머니 발에서 이상한 냄새 나요. 약 냄새 같아요. 박 씨는 깜짝 놀라서 본인 발냄새를 맡아봤는데 정말 평소와 다른 화학약품 같은 냄새가 났대요.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으니 폐경기 호르몬 불균형이라는 진단을 받으셨어요. 의사 선생님이 설명해 주시더래요. 폐경기에는 호르몬이 급격히 변하면서 땀샘 기능도 달라집니다. 그래서 발냄새도 변할 수 있어요. 여러분, 지금 확인해 보세요. 밤에 자다가 식은땀으로 옷을 갈아입은 적 있으세요? 갑자기 얼굴이 화끈거리면서 열이 오르진 않나요? 이유 없이 불안하고 짜증이 나진 않나요? 잠이 잘 안 오거나 자주 깨진 않나요? 그리고 발에서 화학약품 냄새가 난다면 이건 호르몬이 보내는 신호입니다. 폐경기는 병이 아닙니다. 누구나 겪는 자연스러운 과정이에요. 하지만 증상이 심하면 삶의 질이 많이 떨어지잖아요. 박영희 씨는 산부인과에서 호르몬 치료를 받으시면서 많이 좋아지셨어요. 안면홍조도 줄고 잠도 잘 자고 발냄새도 정상으로 돌아왔다고 하세요. 혼자 참지 마시고 산부인과나 내과에 가서
상담 한번 받아보세요. 요즘은 호르몬 치료 말고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본인한테 맞는 방법을 찾으시면 훨씬 편하게 지내실 수 있어요. 자, 그럼 네 번째 위험 신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번째 위험 신호는 발효된 듯한 시큼한 냄새입니다. 발에서 김치 익는 냄새나 막걸리 냄새 같은 게 난다면 장 건강을 의심해 봐야 합니다. 아까 두 번째 신호에서 위장 이야기를 했는데 이번엔 장 이야기예요. 조금 다릅니다.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우리 장 속에는 100조 개가 넘는 세균이 살고 있습니다. 숫자는 외울 필요 없고요. 엄청 많다는 것만 기억하세요. 이 세균들은 크게 두 종류로 나뉩니다. 우리 몸에 도움을 주는 좋은 균과 문제를 일으키는 나쁜 균이에요. 건강할 때는 좋은 균이 80%, 나쁜 균이 20% 정도로 균형이 잘 맞는데요. 나이가 들거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거나 항생제를 오래 먹으면 이 균형이 무너집니다. 좋은 균은 줄고 나쁜 균은 늘어나는 거죠. 그러면 장에서 음식이 제대로 분해되지 않고 발효가 일어납니다. 마치 김치가 익듯이 장 안에서 음식이 발효되면서 시큼한 냄새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 냄새 성분이 혈액을 타고 온몸을 돌다가 발 땀구멍으로 나오는 겁니다. 65세 정미자 할머니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정할머니는 작년 겨울에 폐렴으로 입원하셨어요. 퇴원할 때 의사 선생님이 항생제를 2주 동안 먹으라고 처방해 주셨는데요. 항생제를 다 먹고 나니까 몸에 이상한 변화가 생기더래요. 감기는 자주 걸리고 피부에는 트러블이 생기고 소화도 잘 안 되고요. 그러던 어느 날 며느리가 이렇게 말했대요. 어머님, 요즘 발냄새가 좀 이상해요. 뭔가 시큼한 냄새가 나요. 정할머니는 발을 씻어도 양말을 갈아 신어도 냄새가 계속 나더래요. 걱정이 돼서 병원에 가니까 의사 선생님이 설명해 주셨대요. 항생제를 드시면서 장 속에 좋은 균까지 다 없어졌어요. 그래서 장내 세균 불균형이 온 겁니다. 장이 건강하지 않으면 우리 몸의 면역력도 떨어집니다. 장에 좋은 균의 70%가 살고 있거든요. 이름은 어렵지만 쉽게 말하면 우리 몸을 지키는 군대가 장에 있다는 거예요. 그 군대가 약해지니까 감기도 자주 걸리고 피부도 안 좋아지는 거죠. 여러분, 지금 확인해 보세요. 감기가 한 번 걸리면 오래가고 자주 걸리진 않나요? 피부에 뾰루지나 트러블이 자주 생기진 않나요? 배에 가스가 자주 차고 방귀가 많이 나오진 않나요? 피곤이 풀리지 않고 계속 누적되진 않나요? 그리고 발에서 발효된 듯한 시큼한 냄새가 난다면 이건 장이 보내는 구조 신호입니다. 정미자 할머니는 유산균을 꾸준히 드시고 김치나 된장 같은 발효 음식을 자주 드시면서 많이 좋아지셨어요. 발냄새도 사라졌고 감기도 덜 걸리고 피부도 좋아졌다고 하세요. 장 건강은 정말 중요합니다. 유산균 하나로도 충분히 개선할 수 있으니까 약국에서 유산균 사서 드셔보세요. 한 달만 꾸준히 드셔도 몸이 달라지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마지막 다섯 번째 위험 신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증후군과 쓴맛 냄새. 마지막 다섯 번째 위험 신호는 쓴맛이 나는 냄새입니다. 발에서 뭔가 쓴맛이 나는 듯한 독특한 냄새가 난다면 만성 피로를 의심해 봐야 합니다. 만성 피로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그냥 피곤한 것과는 다릅니다. 쉬어도 피로가 풀리지 않고 아침에 일어나도 몸이 천근만근 무겁고 하루 종일 기운이 없는 상태를 말해요.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우리 몸에는 콩팥 위에 작은 기관이 있는데요. 이름은 부신이라고 합니다. 외울 필요 없고요. 우리 몸의 배터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스트레스를 받거나 힘든 일이 있을 때 이 부신에서 힘을 내는 호르몬을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오랫동안 스트레스를 받거나 잠을 제대로 못 자거나 과로를 하면 이 부신이 지쳐버립니다. 배터리가 방전되는 것처럼요. 그러면 호르몬 균형이 무너지면서 우리 몸의 신진대사가 이상해집니다. 땀의 성분도 달라지고 그 땀이 공기와 만나면 쓴맛 같은 독특한 냄새가 나는 거예요.
70세 최영자 할머니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최 할머니는 5년 전에 남편을 여의셨어요. 그 이후로 혼자 사시면서 아들 집, 딸 집 돌아가며 손주들을 봐주셨대요. 낮에는 손주 봐주고 저녁에는 집안일하고 밤에는 잠도 제대로 못 주무셨죠. 그렇게 2년을 보내니까 몸이 완전히 망가졌대요. 아침에 일어나는 게 너무 힘들고 하루 종일 머리가 무겁고 기억력도 떨어지고 집중도 안 되더래요. 그러던 어느 날 딸이 이렇게 말했대요. 엄마, 요즘 엄마 발에서 이상한 냄새가 나요. 뭔가 쓴 냄새 같은데. 최 할머니는 본인도 느끼셨대요. 평소와 다른 냄새가 난다는 걸요.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으니까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어머님, 만성피로 증후군입니다. 부신이 완전히 지쳐 있어요. 의사 선생님이 물으셨대요. 요즘 스트레스 많이 받으셨죠? 잠은 잘 주무세요? 최 할머니가 눈물을 흘리셨대요. 남편 없이 혼자 사는 것도 외롭고 손주들 봐주느라 쉴 틈이 없었어요. 여러분, 지금 확인해 보세요. 잠을 자도 피곤이 풀리지 않으세요? 아침에 일어나는 게 너무 힘들지 않나요? 집중력이 떨어지고 깜빡깜빡하는 일이 많아지진 않았나요? 이유 없이 불안하고 우울한 감정이 자주 드나요? 그리고 발에서 쓴맛 같은 냄새가 난다면 이건 여러분의 몸이 한계에 다다랐다는 신호입니다. 만성 피로는 절대 가볍게 넘기면 안 됩니다. 방치하면 당뇨병, 고혈압, 심장 질환까지 올 수 있어요. 최영자 할머니는 아들, 딸과 진지하게 이야기를 나누셨대요. 미안하지만 이제는 손주를 못 봐줄 것 같다. 엄마도 쉬어야겠다. 가족들이 이해해 주셨고 최 할머니는 본인만의 시간을 갖기 시작하셨어요. 아침에 공원을 산책하고 낮에는 친구들을 만나고 밤에는 푹 주무시기 시작했죠. 6개월이 지나니까 몸이 완전히 달라졌대요. 아침에 일어나는 게 가벼워지고 기운도 나고 기억력도 좋아지고요. 발냄새도 정상으로 돌아왔다고 해요. 여러분, 아무리 가족이 소중해도 본인 건강이 우선입니다. 내가 건강해야 가족도 돌볼 수 있어요. 피곤하면 쉬세요. 힘들면 도움을 요청하세요. 혼자 다 짊어지려고 하지 마세요. 그게 여러분 자신을 지키는 길입니다. 자, 이제 지금까지 말씀드린 5가지 위험 신호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건강관리법. 자, 지금까지 발냄새가 알려주는 5가지 위험 신호를 말씀드렸습니다. 한번 정리해 볼게요. 첫 번째, 매운 식초 같은 신 냄새가 나면 갑상선을 확인하세요. 심장 두근거림, 체중 감소, 손떨림이 함께 나타난다면 내과에 가서 갑상선 검사를 받으세요. 두 번째, 계란 썩은 냄새가 나면 위장을 확인하세요. 속이 더부룩하고 트림이 자주 나고 가스가 차면 소화기내과에 가서 검사를 받으세요. 세 번째, 화학약품 냄새가 나면 호르몬을 확인하세요. 특히 50대 이상 여성분들, 안면홍조와 식은땀이 함께 나타나면 산부인과나 내과에서 상담을 받으세요. 네 번째, 발효된 듯한 시큼한 냄새가 나면 장 건강을 확인하세요. 감기가 자주 걸리고 피부 트러블이 생기면 유산균을 꾸준히 드세요. 5번째, 쓴맛이 나는 냄새가 나면 만성 피로를 의심하세요. 잠을 자도 피곤이 풀리지 않으면 충분히 쉬고 스트레스를 줄이세요. 이 5가지 신호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발냄새를 확인해 보세요. 그런데 말입니다. 발냄새를 확인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평소에 발 관리를 잘하는 것도 정말 중요합니다. 제가 30년 동안 살림하면서 터득한 발 관리 꿀팁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발을 씻을 때는 발가락 사이사이를 꼼꼼히 씻으세요. 손가락으로 발가락 사이를 문질러서 씻고 물기를 완전히 닦아내야 합니다. 물기가 남아있으면 세균이 번식하거든요. 두 번째, 양말은 매일 갈아 신으세요. 당연한 얘기 같지만 의외로 이틀씩 신는 분들이 많으세요. 특히 면 양말이 좋습니다. 통풍이 잘 되거든요. 세 번째, 신발도 번갈아 신으세요. 하루 신은 신발은 최소 하루는 쉬게 해줘야 합니다.
신발 안의 습기가 완전히 마를 시간을 주는 거예요. 신발장에 넣을 때 신문지를 구겨 넣으면 습기 제거에 도움이 됩니다. 네 번째, 일주일에 한 번은 발 각질을 제거하세요. 각질이 쌓이면 세균이 번식하기 쉽거든요. 목욕탕 가실 때 발 전용 각질 제거 도구로 살살 문지르면 됩니다. 너무 세게 밀면 안 돼요. 피부가 상할 수 있으니까요. 다섯 번째, 발톱도 자주 깎으세요. 발톱이 길면 신발 안에서 눌려서 통증이 올 수 있고 발톱 밑에 세균이 번식할 수 있어요. 일자로 자르는 게 좋습니다. 둥글게 자르면 발톱이 살 속으로 파고들 수 있거든요. 이렇게 관리하시면 발 냄새도 줄어들고 발 건강도 훨씬 좋아집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 바로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받는 겁니다. 나이 들면 1년에 한 번은 꼭 종합검진을 받으세요. 갑상선, 위장, 호르몬, 혈액검사 다 포함된 기본 검진만 받아도 큰 병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저도 매년 검진을 받는데요. 작년에 갑상선에 작은 문제가 발견됐어요. 다행히 조기 발견해서 약으로만 관리하고 있습니다. 만약 늦게 발견했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여러분, 건강은 돈으로 살 수 없습니다. 건강할 때 지키는 게 최선이에요. 발냄새라는 작은 신호를 절대 무시하지 마세요. 우리 몸은 이렇게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 신호에 귀 기울이는 게 우리가 할 일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도 나눠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발냄새 때문에 고민하셨던 분, 병원 가서 검사 받으신 분 계시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서로의 경험을 나누면 더 많은 분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 영상을 아직도 발냄새쯤이야라고 생각하시는 가족들, 친구들에게 꼭 공유해주세요. 여러분과 사랑하는 사람들의 건강을 지키는 작은 실천이 될 겁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발 건강을 지키는 운동법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발이 건강해야 오래오래 걸을 수 있고 오래오래 건강하게 살 수 있거든요. 구독 누르시면 다음 영상도 놓치지 않고 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황인주였습니다. 건강하세요.